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했던 장관으로부터 정면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문체부 인사 조치에 대해서 해당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맞다는 취지로 언론에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 내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문체부 국장한테 쪽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이 쪽지도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풀어보겠습니다. 이남 팀장. 네. 예, 일단 장관의 얘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했던 장관, 물론 전직 장관이긴 하지만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국회와 정치권을 이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의 발언이 뒤흔들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그 문체부 국장 과장이 작년에 교체가 됐는데 바로 유진용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정도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박 대통령이 직접 그 문체부 인사 이름을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예. 그렇게 말을 했다며 실질적으로 그 인사 교체를 지시했다고 유진용 전 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 보도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황이다. 사실이 아니라면은 벌써 청와대가 나에 대해 그 명예훼손 고소를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결국에는 보도 내용, 처음에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 보도 내용이 그런 거죠. 정윤혜 씨의 딸이 승마 대회에 나갔다가 2등 했는데 판정 시비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 조사해라. 그래서 다음날 경찰 막 조사하고 네. 문체부에서 감사까지 했는데 네. 그게 감사가 제대로 안 됐다. 정윤혜 씨 부부의 예. 어떤 그 마음에 들지 않게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그 감사를 주도했던 해당 그 국과장을 교체하라고 했다. 이런 의혹이 퍼지는 겁니다. 오늘 주장한 내용도 유진용 전 장관이 언급한 내용도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예. 자, 이 내용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린 네. 내용인데 다음날 상주경찰서가 바로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윤혜 씨 딸이 2등이 될 리가 없는데 예. 2등, 그러니까 점수를 낮게 준 사람을 뭐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또 상주경찰서 쪽에서 부인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어쨌든 그런 얘기가 벌어졌고 그러면은 정말 제대로 이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보자. 그래서 청와대가 문체부에 다시 승마협회 조사를 지시를 했고요.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정윤혜 씨 부부 마음에 들지 않고 유진용 전 장관의 경우는 정윤혜 씨 또 상대방 측 모두 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올렸는데 결국 정윤혜 씨가 괘씸하다 이러면서 해당 그 승마협회 그 감사를 주도했던 문체부 국장 과장의 어떤 인사 처벌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유진용 전 장관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정윤혜 씨 문제로 경찰 수사까지 됐고 결과적으로 과장, 국장까지 다 날라갔다. 이렇게 지금 장관이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정윤혜 씨가 지금까지 국정에 개입을 했다 안 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 장관의 주장이 맞다면 그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통해서 이 정윤회 씨가 이른바 그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는 비서관들과 어떤 인사나 국정에 개입을 해왔다. 이런 것이 그 문건으로만 존재했는데 만일에 이 장관의 유 장관이 증언하는 이게 팩트라면 사실이라면 실제로 어떤 부처의 이런 인사에까지도 청와대 그것도 공식 라인이 아닌 인사 라인이 아닌 그 비서관이 또 부처의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를 바로 대통령을 내세워서 어떤 정윤회 씨를 편들어주는 식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사실이라면 아주 구체적인 드러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예. 자, 지금 막 또 SNS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박성훈 논설위원께 질문이 들어왔는데 자,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식의 폭로들이 나왔었죠. 이번에 좀 집권 2년차 후반에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 과거엔 어떻게 이런 일이 처리가 됐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고요.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 빠른 시일 내에 정책 결단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네. 우선 첫째 부분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사실 석연치 않게 장관들이 물러난 사례들은 또 장관이나 총리, 고위직이 물러난 사례들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놓고 물러난 장관이 자기가 대통령과 대면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있었던 일을 공격적으로 폭로한 사례는 제가 정치부 기자를
나름 조금 적지 않긴 했지만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나 굳이 이제 이런 유사한 사례를 꼭 장관이 아니라 찾는다면,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 정부 초기에 예. 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개혁을 할 때 그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말하자면 물갈이, 그 당시 예.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과거 구세력을 말하자면 밀어내는 이런 물갈이의 청산 대상이 됐을 때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물러나면서 그 토사구팽이다. 토사구팽 그때 예. 처음 나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아주 유명해진 계기가 그때인데, 다시 말해 김영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민정계나 민주계나 하나로 합쳐서 다 도왔는데, 이제 사냥 끝났으니 나 같은 이런 세력이 쓸모가 없다면 내가 그냥 삶아지는 사냥개 신세로 조용히 물러나겠다 해서 예. 민자당을 탈당하고 정계를 은퇴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DJP 연합, 예. 바로 김종필 전 총리와의 DJP 연합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2001년에 깨지죠. 그랬죠. 깨지는 실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 내각제라고 하는 공동의 약속을 파기한, 김대중 대통령이 파기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필 총리는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그냥 임동원 당시 통일특보를 간접 공격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인사권자 당시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례는 거의 드문이죠. 없었죠. 봐야 될 자, 그러면 정치적 결단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이 수사 결과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검찰 수사에서 이른바 문건에 기록된 국정농단의 실체는 저는 가려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것은 꼭 검찰이 수사를 왜곡해서라기보다는 아마도 그 실체가 그 팩트에 걸맞게 그렇게 시나리오처럼 드러나기보다는 뭔가의 그런 찌라시 수준이라고 하는 그런 국정 개입의 의혹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소지를 적어도 박 대통령의 과거 비서실장이었고 현재 수족이 돼 있는 핵심 비서관들이 제공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그 책임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사법적으로까지는 재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박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진정한 충신들이라면 그 박 대통령의 측근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할 1차적 책임이 있는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무엇인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가 거취를 정리해 주거나,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보다 긴 여정을 놓고 볼 때 앞으로 3년 남은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한 뭔가의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고요. 자, 이남희 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진용 장관의 증언이라는 게 사실 충격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 측에서 얘기한 얘기를 듣고 결국엔 인사조치를 했다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런 승마협회 부분이 아니라 작년에 어떤 태권도 관장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체육계 비리, 적폐를 어떤 개혁하기 위해서 문제 해소가 됐었어야 되는데 해당 국과장이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사 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마협회랑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승마협회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유진용 장관은 승마협회 건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양측의 주장이 계속 엇갈릴 텐데, 자, 이남희 팀장, 그렇다면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 고소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런 주장을 했다? 저는 100% 고소해야 된다고 청와대가 보는데. 좀 더 명확하게 대응을 해야지 예. 점점 더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고요. 오늘 박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국정 혼란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면 고소를 하던가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유진현 장관 말이 나오니까 새누리당에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발칵 뒤집어졌는데 친박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어떻게 장관이 저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아주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분을 장관에 임명을 해서 나라 일을 맡겼는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 개혁을 당에서 요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김재원 의원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바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재원 의원의 워딩 중에 보면 청와대 인사 시스템 개혁을 당에서 요구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해서 저는 새누리당이 엄청 변했나 보다. 예. 정말 이 인사 시스템과 이 측근들의
어떤 그 개입이나 이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뭔가 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나 보다 했는데 가만히 앞에 내용을 보면 어쩌다 저런 장관을 임명했느냐. 예. 그래서 인사가 잘못됐다 이런 건데 지금 청와대나 여당이 해야 될 일은 유진용 장관의 저러한 그 과거 인사와 관련된 그 불미스러운 일의 폭로를 원망할 것이 아니고 오죽하면 어떻게 자기가 장관을 지낸 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장관이 초유의 사태로 저렇게 폭로를 하게 됐는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청와대 그 비서들은 제대로 했는지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 했는지 무엇보다도 바로 김무성 대표가 지난 7.14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고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 할 말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청와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견제를 여당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에 이르렀는 데 대해서 오히려 국민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느끼게 될 텐데 뭔가 거꾸로 지금 장관을 신란하는 듯한 이거는 뭔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친박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어느 방향으로 수습을 해야 할지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듯 보입니다.